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제가 약간 요즘에 뭔가 막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병렬 감상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병렬 독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뉘앙스가 한 권만 집중적으로 이제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 권을 동시에 이제 내킬 때마다 보는 뭐 그런 동시에 보는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 그런 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요즘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트위터, X라고 지금 사실은 공식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은근히 깨알같이 콘텐츠 추천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막 본격적인 X 유저는 아니지만 자꾸 죄송한데 X라고 하니까 너무 입에 안 붙어가지고 그냥 트위터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그 한교동 저기 덕질 관련해서 이런 한교동 영화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트위터에서 추천을 근데 이번에 우연찮게 정말 많은 작품들을 우다다다다다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소위 RT를 많이 탔다고 하잖아요. 리트윗이 많이 된 작품. 그렇게 좀 반응이 좋았던 작품들을 제가 요즘 감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작품으로는 제가 극장에서 본 영화인데 짐 자무시 감독의 Father, Mother, Sister, Brother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제목만 보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저는 괜히 그런 게 있거든요. 같은 예술영화, 독립영화 장르라고 해도 외국 감독의 것은 훨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사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도 어떻게 보면 좀 운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 감독이 또다시 은유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간접 경험이라든지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삼무시 감독님 영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뭔가 항상 친근함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진짜 사실 시인이잖아요. 항상 그 작품에 이분 특유의 은율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리는 세계도 뭔가 자연스러운 듯 하나 한편으로 굉장히 조금 설계되어 있는 느낌, 극 같은 느낌 이런 좀 뭔가 특유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Father, Mother, Sister, Brother는 의외로 정말 재밌더라고요. 특히 1장인 Father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이 가족이라는 딜레마를 잘 보여준 부담감과 어색함과 그러면서도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은근히 사회생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진짜 우리네 그냥 아버지랑도 비슷한 느낌이라 심지어 바다 건너 외국의 가족이고 그거를 이 시인 같은 감독이 한번 우려내가지고 말아줬는데도 이렇게 마음을 울릴 수가 있다니 그때 약간 머릿속에 이 가족이라는 것이 다 유지경이구나. 집구석은 다 이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왠지 모를 위로도 들었고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듯이 굉장히 웃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이시다시피 딱 1장, 2장, 3장을 연결하는 어떤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구조적으로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1장에서 그걸 봤을 때 처음에는 좀 벙찌면서 뭐지? 저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2장, 3장에서도 그때 연결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감독님이 1장, 2장, 3장을 1년, 2년, 3년을 묶는 듯한 어떤 운율적인 장치로서 그거를 사용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부담이 덜게 되더라고요. 진자무시 감독님 영화를 조금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보고 나 혼자서 스스로의 해석을 해보고 나서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사실 이 짐자무시 영화랑 완전히 결이 다른 영화라 살짝 웃긴데 킬러는 메이드 사마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되게 상큼한 버전의 존 윅이다. 이 조그만한 여자애들 2명이서 이제 뭔가 어렸을 때부터 킬러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살아남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하다 결국은 메이드까지 하게 됐다는 건데 처음에는 되게 오타쿠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오타쿠스럽진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요즘 트위터의 오타쿠 트렌드가 약간 그렇게 좀 덤덤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오타쿠의 호흡 같다. 이런 카와이한 온나노코들이 킬러로 나오는데 심지어 그 2명의 성격도 너무 반대고 그러지만 서로를 되게 아끼고 있고 총 딱 꺼내가지고 탕탕 쏜 다음에 다시 끄고 거울 보는 약간 이런 느낌? 용감한 내 가방 이것이 너무 수요가 있는 포인트라서 왜 트위터에 올라왔었는지 알겠는데 이 듀오의 영화가 3편이 있고 드라마로도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좀 일본 오타쿠들 사이에서는 조금 흥하는 시리즈가 아닐까. 연출이 조금 특이한 게
영화인데 연출이 일본 드라마 같아요. 뭔가 되게 그냥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고 카메라 이동도 많이 화려하게 흘러간다기보다도 오히려 액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석적인 느낌? 여기 이 노란 머리 하신 분이 몸 쓰는 걸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사실 뭔가 이렇게 합을 착착착 짜서 하는 느낌이라 한편으로 조금 안무같이 보이면 좀 짜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진짜 어색하지 않게 묵직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사실 나조차도 그냥 이 두 귀여운 여자들이 킬러 짓 한다면서 한편으로 또 메이드 짓 한다는 데서 오는 간극에서 오는 뭔가 이렇게 틱틱대는 그 케미를 보는 것이 중점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액션적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이제 세 번째 작품은 사실 제가 오늘 이 드라마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콰르텟이라는 드라마거든요. 사실 그 계기가 되게 별거가 없어요. 제가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감독님 영화에 약간 사단처럼 나오는 배우가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나오는 드라마라니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시작했었어요. 2017년에 방영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이게 이야기가 제목처럼 콰르텟, 그러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무슨 사중주 연주단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이름인가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모여가지고 같이 음악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고 별장에서 이제 합숙하면서 뭔가 조금 이제 관계를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이야기인데 막연하면서도 무난하면서도 다정하기 쉬운 컨셉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밌을까? 이게 재밌기가 쉽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있어서 음악과 관련된 일본 드라마는 노다메 칸타빌레가 너무 지배적이기 때문에 뭔가 밋밋해 보이는데 재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반신반의해서 딱 틀었는데 제가 지금 3화까지 다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보고 있다니까요? 음악은 도넛 홀 같은 거라서 결핍된 사람이 연주를 하면 그게 바로 음악이다 뭐 이런 대사가 1화부터 나오는데 이 드라마 심상치 않은데? 이거 밥 친구로 진짜 좋은 드라마겠다. 이게 유사가족이라고 소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약간 모두가 갖고 있는 로망 같은 게 아닐까? 남이지만 내가 꾸려간 소중한 관계, 아까 Father, Mother, Sister, Brother에서랑 약간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거기는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소중한 관계였다면 여기는 나에게 의무가 없지만 내 스스로 의무를 지어 만든 소중한 관계라는 점에서 실제 가족보다 그런 면에서는 더 관계가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제가 3화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 주연, 4명의 주연 캐릭터들이 각각 가족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부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뭐 할아버지, 집안,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얽혀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서로 어떻게 모여가지고 유사가족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가 갖고 있는 결핍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런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굉장히 흥미가 진진한데 엄청 담백하면서도 도저히 예상한 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이 드라마의 각본을 쓰신 분이 엄청 유명한 분, 사카모토 유지라고 해가지고 원래 대박인 드라마를 많이 쓰시는 각본가님이셔가지고 그래서 넷플릭스로 콰르텟 왕 추천, 거의 10년 된 드라마인데도 주제라든지 이야기를 풀어가는 화법이나 작법은 요즘 나오는 어떤 드라마들보다 훨씬 더 세련됐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더 실험적이라고 느껴지기라고도 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위터에서 추천받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 자극적이면서도 도파민 터지면서도 술술 읽힐 만한 책을 찾자라고 해서 또 뒤져보니까 하드보일드하면서도 되게 기괴한 도서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잔악기라는 책이랑 불야성이라는 책인데 일본은 진짜 이런 기괴하고 음침하고 피폐한 뭐 줄거리 잘 만드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던져줬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슬쩍 이렇게 넘겨봤는데도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물론 술술 읽히려고 이런 음기 가득한 책들을 제 손으로 빌린 건 맞긴 하지만 엄청난 심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짝 나오는 단어들만 봐도 정말 제가 이걸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둘 다 보존 도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둘 다 지금 절판된 도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절판이 됐다는 건 그런 이유가 있겠지?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오늘 일본 콘텐츠들만 한가득 추천을 하게 돼버린 것 같긴 한데 혹시 선배님들께서도 재밌는 작품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훈수함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제가 막 따로 이렇게 막 하고 있진 않지만 훈수함에 나온 추천 작품들 위주로 항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녕.